자, 이번 시간은 그 주택법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를 학습할 수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까 그 첫 시간에 주택법의 중요 파트가 세 가지 파트가 있죠. 건설 파트, 주택 건설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주체 그리고 주택건설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라고 했고요. 건설 파트가 있고 그리고 건설된 주택의 공급이죠. 네, 주택의 공급 파트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의 관리죠. 주택시장의 관리가 이제 주택법의 중요 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 건설 파트에서 주로 건설 파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 제일 먼저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상 주체를 말하게 되죠. 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와 그리고 이제 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등으로 이제 건설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 절차는 아마 네, 주택건설 사업자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보여드리고, 자, 이번 시간은 주로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에서 누구를 공부하냐면 등록사업자하고 그리고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을 위주로 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주택건설 사업 파트에서 주택건설 사업 주체 중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을 학습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용어 정의 파트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 주택건설 사업주체에서 조합하고 등록사업자 둘 중 하나가 나올 확률은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용어 정의하고 사업주체 위주로 주택법 강의를 준비하게 되고요. 아마 주택건설 사업 절차 파트는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주체를 공부하기 전에 그 주택건설 사업 절차,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 기본적인 사항을 건축법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 빈 공간이 있죠. 뭐 오른쪽 제일 밑에 보이는 공간이 있거나 또 위쪽에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하셔서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준비합니다. 필기하세요. 필기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건축입니다. 네, 주택인데, 이 주택을 건설할 때, 집을 지을 때, 주택 건설 절차를,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건축법이 있습니다. 네,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죠. 네,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다 배웠죠.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은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죠. 5가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지난주 배우셨죠? 네, 이렇게 5가지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5가지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물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건축은 허가를 받게 되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죠.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대지를 취득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 그렇게 되죠. 이때 승인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는 거예요.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합니다. 내가 서울시 강남구 무슨 동에 500세대의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때 자,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서 집을 지을까요? 네, 주택 건설 사업의 절차를 지금 건축법과 비교해서 학습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단독주택 30호, 여러분 앞으로 그 계속 하게 되니까 그 호 있죠. 이 호는 단독주택 단위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네, 단위를 호라고 합니다. 호, 가가, 호호. 그러니까 30호니까 단독주택 30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독주택 30호, 그리고 공동주택 30세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단위가 호라면은 공동주택 단위는 세대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에게 너네 아파트 몇 세대야? 라고 하잖아요. 너네 아파트 몇 세대야? 세대는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숫자에 호가 붙으면 단독주택, 숫자에 세대가 붙으면 공동주택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어요.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 주택법은 자,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입니다. 이상.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주택 건설 사업을 계획해서 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서 주택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를 아시겠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짓습니다. 건축법 지원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짓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의 집을 짓습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을 짓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은 네, 건축주라고 부릅니다. 건축법상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 주는 주인주자예요. 건축하는 주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라고 한다고.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지으면 네, 사업주체가 되는 거죠. 사업주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건축주가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을 지을 때는 많은 숫자를 짓습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 그러니까 단독주택 30호 미만, 공동주택 30대 미만. 이렇게 작은 규모로 집을 지을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30호 이상, 최소 30호잖아요. 그럼 100호, 200호, 500호를 건설할 수도 있고 1000호를 건설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공동주택 30세 이상이니까 최소 30세대죠. 500세대, 1500세대, 2000세대를 건설할 수 있잖아. 이때는 주인이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업 목적, 사업 장사죠. 사업 목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건축주로 부르지 않고 사업주체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은 네, 그 현대건설이나 그 대우건설은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인공이지 네, 건축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주체로 부른다고.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의 건축법상 건축 절차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비교하면서 이제 배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짓고 건축이 끝났습니다. 건축이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하게 되죠. 그 준공검사를 건축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승인. 건축법상 준공검사는 사용 승인이 된다고요. 그리고 주택법상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지으면은 준공사를 받고 입주하게 되죠. 집 다 지으면은 그 준공검사를 이제 주택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검사. 그래서 우리 건축법과 주택법 모두 준공검사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준공검사를 말을 쓰지 않고 둘 다 사용 승인 아니면 사용검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거나 아파트를 지었거나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은 전부 사용 승인이나 사용 검사 즉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해요. 그 사용 승인을 받거나 사용 검사 후 10년 지난 아파트는 앞 시간에 배웠죠.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 승인이나 사용 검사를 받고 몇 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증축 리모델링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거전용 면적을 공동주택 주거전용 면적을 30%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를 기존 시대수 110분의 15,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까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그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수평 증축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 증축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때 기존 아파트 층수가 15층 이상이면은 3개 층을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고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개 층이죠. 2개 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법으로 증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건축과 주택법의 사업절차, 주택건설이나 주택건설 절차를 지금 학습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얻고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될 그 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를 지금부터 학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237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이제 사업주체에 대한 필기가 나와 있죠. 사업주체에 대한 필기가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 총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주체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주택법에 의해서 이 법이죠. 주택법.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자를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하죠. 이 법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해요. 이때 사업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 사업주체가 있고요. 단독 사업주체가 있고 그리고 공동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단독 사업주체와 공동 사업주체로 구분돼요.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단독 사업주체와 그리고 공동 사업주체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단독 사업주체는 자 다시 나누어집니다. 국가 등 공공 사업주체가 있고요.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 그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주공,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등은 공공사업주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뜻이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여러분 서울시는 여기에 해당되잖아. 그리고 SH공사, 서울시 그 주택공사는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상 그 서울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이제 서울에는 SH공사예요. SH공사 이렇게 하죠. 자,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서울시가 만든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SH공사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공공사업주체의 대응된 개념, 공공사업주체의 대응된 개념이 이제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등록 사업자는 그 공공사업주체에 대응된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과 민간법인이에요. 개인과 민간법인. 그러니까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SK건설 뭐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네. 개인과 민간법인이 이 주택법에 의해서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도 하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한 사업자를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근데 등록 대상은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등록 대상. 자, 두 가지. 자, 연간 기준입니다. 연간. 자, 연간 기준으로 20호는 단독주택이죠. 호가 붙었으니까. 연간 단독주택 20호. 연간 단독주택 20호. 그리고 공동주택 20세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그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민간법인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네, 국토교통부에 주택 건설 사업자로 국토교통부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주택건설 사업자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을 등록사업자라고 하고 그 등록사업자가 되면은 단독으로 네,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대지조성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대지 조성 사업자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되고 연간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을 한 개인과 민간법인, 민간건설회사들은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민간법인이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주택건설 사업자나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고 그 등록한 네, 개인과 민간법인을 등록사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등록사업자는 단독 출제를 하는 능력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럼 보십시오. 위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는 등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등록하지 않더라도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사업주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기에 해당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사업주체니까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누구만 등록하죠? 그렇죠. 개인과 민간법인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면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간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민간법인만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공동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자,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누가 있죠? 누구가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지난해에 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면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제목이 떠오르면 네, 완벽한 학습을 하신 거죠. 혹시 지난해에 공부한 경험이 있으시면 이 공동사업주체 막 떠오르고 있죠. 네.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땅 가진 자. 예를 들면 제가 그 위례 신도시에 제가 땅을 5만 평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토지 소유자. 자, 이렇게 토지를 가진 자는 그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건설회사 등록사업자가 되죠. 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때 우리는 토지 소유자와 함께하는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택조합 가능해요. 주택조합은 가능합니다. 자,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주택법상 주택조합 중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가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플러스 함께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했으니까 이때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직장주택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건설회사와 함께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고용자가 있습니다. 고용자가 됩니다. 고용자는 그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그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그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죠. 네, 이렇게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이제 고용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대표는 이제 소속 근로자를 수만 명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용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즉 사원용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제 의무 규정으로 법상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임의 규정이고 밑에는 의무 규정이고.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는 자,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그리고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고용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함께 사원용 아파트 등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들을 우리는 공동사업주체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는 개인과 민간 법인이지만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는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사업주체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개인과 민간 법인은 등록사업자입니까? 비등록사업자입니까? 비등록사업자. 등록하지 않더라도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 총설적으로 다 소개를 한 거고요. 인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는 이제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은 등록사업자가 나오는 거죠. 등록사업자가 단독 출제될 가능성은 30% 내지 40%라고 보면 되고요. 네, 주택조합이 있죠. 주택조합이 출제될 확률, 주택조합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90% 이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사업자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개인과 민간법인으로서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그리고 20세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소를 등록해야 되고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지조성사업자로 그 개인과 민간법인은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만 일단 하세요. 나중에 뭐 등록 그 기준 뭐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이거보다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 단순한 암기사항을 암기하면서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90% 이상 단독 출제 가능성이 90% 이상인 거의 뭐 나온다고 봐야 돼. 제가 그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말은 하지 않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주택조합을 공부해야 될 텐데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머지 단추도 순조롭게 끼워 나갈 수 있듯이 우리 입문 과정에서 이 주택조합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못하면 1년 내내 힘들어하고 뭐 단순 암기상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사업 주체 중에서 누구를 공부하죠? 등록 사업자는 했고 주택조합을 공부합니다. 주택조합 사업 주체 중 주택조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사업 주체 중에서 주택조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목부터 외우십시오.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이 있고요.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종류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죠.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문제풀이 할 때가 됐죠. 예, 내년에 2018년 7, 8월은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이론 공부가 다 끝났어. 그럼 최소한 뭐 4개월씩, 6개월씩 학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풀이를 할 때도 지역주택조합이 뭐죠라고 말을 못 하시는 분이 무지 많은 거죠. 그분들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인가를 외워서 그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인문과정에서 기본 개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모집지역입니다. 같은 모집지역.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같은 모집지역.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같은 모집지역이 핵심이에요. 같은 모집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 경기, 인천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 때는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대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도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전남, 광주광역시도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나가죠. 나중에 기본서 나오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이렇게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목적으로 만든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반복할까.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만든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같은 모집.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지역이니까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온 자는 경기도 어떤 시군이든 인천시 어떤 구든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전, 충남, 세종 마찬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마찬가지고 전남, 강주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란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 이걸 외우셔야 되죠. 같은 직장이니까 주민들입니까? 근로자가 됩니까? 근로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 내 집 마련을 할 목적으로 만든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목적은 전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목적이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이 목적이에요. 그럼 대부분 조합원은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사람들이니까 유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입니까?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거나 같은 직장 근로자 중에서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구나.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주택자이구나. 그러니까 둘 모두 무주택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주거조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예외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되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래서 주택법상 단독주택 소유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오, 믿겠습니까? 오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단독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할 수 없다. 단독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무주택자입니까? 유주택자입니까? 그렇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이 목적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새로 마련하는 거 아니고 이미 마련된 공동주택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원의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 주택조합에서 이제 대지를 취득하고 조합에서 주택 건설 대지를 확보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만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시대수가 많거나 대지가 넓어야 되죠. 그죠? 높게 건축해야 되죠.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시대수가 많거나 일반 분양가가 비싸면은 조합원의 부담금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분양이 미분양이거나 그리고 층수가 낮아서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조합원의 부담금은 커지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구조이구나.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에서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서 조합원의 주택이 마련이 되는 구조라고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주택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건설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건설하여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은 그 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고 건설된 공동주택을 공급받습니다. 건설된 공동주택을
건설된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직장주택조합도 있고, 건설된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만든 직장주택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무슨 조합이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잖아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설립 절차가 인가예요.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됩니다.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는데 누구에게 인가받느냐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들로부터 조합 설립을 인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설된 국민주택을,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을 받을 목적, 직장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을 조합원들이 단체로 공급만 받을 목적으로 만드는 조합은 직장주택조합이어도 그 조합 설립 절차가 신고가 됩니다. 조합 설립 절차가 신고. 완전 다르잖아요.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조합을 설립하여서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인가.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서 건설된 공동주택을 공급만 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신고. 누구에게 신고하죠? 똑같죠.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은,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 이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리모델링이 목적이죠.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설립 절차가 인가 그렇게 돼요. 인가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인가받죠? 그렇죠?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2교시에는 주택건설 파트, 주택법상 주택건설 파트에서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 위주로 강의가 진행된 거죠.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였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오는 거고, 단독 출제 가능성이 있는 등록사업자와 그리고 주택조합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2교시 강의가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 사업주체 하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그리고 239페이지 주택조합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조합원 자격까지 지금 들어가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입문과정이니까 주택조합의 종류 세개하고 그리고 그 주택조합의 개념들을 말할 수 있도록 수차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별로 이제 설립 절차가 달랐죠. 이런 내용들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서 세세하게 조합원 자격 지금 외우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기본 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에는 책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를 들면 저에게 집중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든 조합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정하십시오.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공동주택 소유자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진짜 한 5번 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주택법의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이고, 아까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 건축법과 비교해서 기본적인 핵심은 다 전달을 드렸죠.
그래서 이론 교재 그 240페이지는 네,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투기 과열지구 등은 나중에 어차피 이제 1, 2월 기본 과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11월, 12월 입문과정 주택법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1시간은 네, 조금 휴식하고 250페이지 네, 농지법을 간략하게 네, 학습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